네, 박찬홍의 수익 나는 황금 포인트.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언택트 관련주들, 온라인 쇼핑,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클라우드 관련주들 KINX나 가비아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언택트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주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바닥권에 있는 카페24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상장해서 최근에 바닥을 탈피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코리아 센터 이 두 업체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고요. 자회사 잘 둔 덕에 호강을 하고 있는 지어소프트, 오아시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새벽 배송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어소프트 오늘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투자 확대에 따라서 장비 소재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비에서는 원익 IPS, 테스 일단은 이 두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재 쪽에서는 원익 QNC하고 SN S텍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바이오 제약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수까지 끌어올리려면은 아시다시피 언택트 관련주 갖고는 힘듭니다. 오늘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바이오 제약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일단은 코스닥 지수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바이오 제약주들, 대형주들 그동안 주춤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HLB, 헬릭스미스도 눌림목에서 오늘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지온, ABL바이오, 제넥신 이렇게 상승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ABL바이오는 장중에 급등했다가 약간 윗꼬리를 달리긴 했는데 국제과제 선정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앞으로 저는 이런 그 섹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주들이 이미 선반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밑그림이 10월, 5월 10일에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그림이 발표가 되면은 또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면서 아마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일단 뉴딜 정책의 키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이 원래 뉴딜 정책은 미국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자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 멋지게 실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이 목적이면서 경기 부양, 경제, 금융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비를 촉진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네 가지 테마로 지금 정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남북 경협도 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에서 철도주 최근에 강릉 제진의 그 북부 북부 동해선이 연결을 하려고 이제 그 철도 사업을 하는데 이 철도 사업을 연결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철도 연결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네. 그래서 이 철도 관련주들 계속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 부산산업 그리고 현대 롯데 대RTI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주로는 현대 롯데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중소형주로는 부산산업 자회사가 철도 침목을 만들죠.
그래서 부산산업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철도 관련 사업이요.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GTX 광역 철도 사업, 네, 수도권 광역 철도 사업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철도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언택트, 네, 비대면 산업, 그리고 이 비대면 산업으로 통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미디어 컨텐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점이 최근에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진단키트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강점이 드러났는데 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언택트 산업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부분이 미디어 컨텐츠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OTT 업체들, 미국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런 데에서 한국의 그 컨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이스토리의 킹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아직 그 공식적으로 런칭이 안 됐는데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이 킹덤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디어 영화 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를 본격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그 수소차 그동안 이제 수소 경제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를 기반으로 한 수소차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의 신사업, 네, 새만금의 뭐 태양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그 새만금 신사업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남권 신공항,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 이런 것들은 원래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인데 이번에 여당의 총선의 압승으로 인해서 이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책주들이 5월 10일 만약에 빨리 발표할 수도 있지만 일단 5월 10일 날 발표한다고 하니까 전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그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주들이 시장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별, 테마주별 순환매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황금 투자 기법을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 투자 기법은요. 매매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기법이에요. 그리고 세력들이 쓰는데 지지와 저항을 알아내는 기법입니다. 네, 종목의 눌림목에서 반등 시점, 그다음에 상승 제한되는 지점을 파악합니다. 즉 저항선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항선을. 네. 그리고 눌림목에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지 라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를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를 써가지고는 여러분들 세력들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기초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 변동을 파악을 하는데요. 주가 움직임을 밴드 내에서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고자 고안된 주가 지표입니다. 즉 주가의 보조 지표입니다. 가격 변동성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 분석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일단은 메이저 세력들, 네, 종목마다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개인 큰손 세력이 될 수 있고 이런 그 세력들은요. 이 볼린저 밴드의 설정값을 조정을 합니다. 설정값을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설정값을 볼린저 밴드의 설정값만 잘 조절을 해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 황금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볼린저 밴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 설정값을 딱 켜보면요. 네,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입형기간입니다. 입형기간. 네, 여기 딱 20으로 써 있습니다. 20. 네, 보통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는 이 입형기간이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설정값 변경을 무서워합니다. 이걸 잘못 손대서 내가 편하게 보고 있는데 흐트러질까 봐 이걸 조정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설정값을 잘 조절을 해서 쓰면은 세력들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고 한 발 앞서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 활용할 때 이 입형기간 설정값을 얼마로 이걸 변경을 해야 되냐? 이쪽 부분을 다른 거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표준 편차 승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MA 타입도 있고 이런 것들은 조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입형기간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입형기간 설정값을 120으로 변경하시면 되는데 어디 걸 변경을 하냐? 네, 맨 위에 입형기간 써 있는 이 부분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12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면 60으로도 바꿀 수 있고 240으로도 바꿀 수 있고 100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입형기간 120을 바꾸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 설정값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형기간이. 그리고 선수나 일반 세력들, 뭐 외국인 기관, 뭐 개인 큰손들은 120을 설정값을 기본으로 또 바꾸고요. 물론 뭐 24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0도. 네, 그리고 60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오늘은 120만 보시죠. 자, 입형기간을 120으로 바꿔서 고점 돌파 종목, 그 다음에 하방 지지 종목을 찾아내면 됩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2분기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실적이 점점 좋아질 건데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일단은 지지와 저항을 한번 삼성전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램 재고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Z 플립 판매가 견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에서 8월 정도에 갤럭시 폴드 2가 출시가 되는데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좀 답답하더라도 삼성전자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를 조금 자세히 포커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20, 입형기간 20을 기준으로 한 이 파란색 선이 하한선이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이 빨간 선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그래도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 이 부분, 윗부분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이 종목 그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전방 수요 부진, 모바일 스마트폰 판매가 좀 부진하죠. 그래서 모바일 칩 판매가 좀 덜 되고 있고 이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방 수요가 부진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SK 하이닉스도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아직 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리 가격 예전과 같이 급락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차트 위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볼린저 밴드 부분을 오늘은 볼린저 밴드니까 볼린저 밴드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20에서 상한선이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입형기간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고점을 맞고 떨어졌고요. 또 여기서 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역배열 과정에서 지지 라인이 없는데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지지가 발생하면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는 저항 역할도 하지만 지지 역할도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인데 대표주자입니다. 그리고 원격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그 알서포트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는데 리모트 미팅이라는 이 솔루션이 잡코리아 채용 현장에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인력을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그 알서포트의 리모트 미팅이라는 화상회의 솔루션이 채용이 되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볼린저 밴드 120으로 바꿨습니다. 입현 기간을 120으로 바꿨는데 이 상한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근데 처음에 이 돌파할 때 대부분이 좀 겁을 먹어요. 갭 뜨고 쭉 떨어지면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하는데 이 갭 뜨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상한선 지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상한선을 볼린저 입현기간 120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 거기에다가 눌림목이 있을 때 여러분 눌림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 부분을 지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있을 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지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녹십자 하면은 백신, 네, 혈액제제를 만드는 회사죠. 자, 녹십자도 보시면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해 가지고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서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갭 뜨면은 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120, 네, 입현 기간 120을 켜놓고 상한선 돌파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박스권을 돌파할 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 여부를 보시면 되고, 돌파했을 때 과연 이 자리를 지지하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박스권 돌파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지지하면은 뭐라고 했죠? 네, 보유. 네. 자,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그 자회사이면서 바이오 의약품을 글로벌에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죠. 네, 최근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은 내용보다는 차트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넘겼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120, 네, 여기서도 박스권이 있었는데요.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아침에 갭이 떴어요. 갭 떴는데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침에 이 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한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갭 떴는데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상한선을 지지를 해요. 아침에 딱 갭 떠가지고 상한선을 지지해주면은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YG엔터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YG엔터는 빅뱅, 블랙핑크의 소속사죠. 네. 자, 그래서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역배열로 떨어졌었는데 볼린저 밴드 120 하한선은 또 지지라인 역할도 합니다. 역배열인데 여러분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이 멈췄어요. 떨어지는 게 멈췄어요. 자세히 봤더니 볼린저 밴드 120의 하한선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종목의 하한선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가 안 보이는 세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큰 손들도 이 볼린저 밴드를 잘 활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까 알려드렸던 볼린저 밴드의 설정값을 변경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저항과 지지를 정확히 파악한다면은 여러분들 매매 실력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